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선진경제로 나가려는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 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50.3%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51조 상당의 국고채 만기가 집중되면서 국고채 상환 부담이 사상 최고로 커졌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양적 완화 확대 계획이 없다는 소식에 강보합권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대 증시 나란히 강보합권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도 1940선을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18일 전날보다 0.55포인트 오른 1946.91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경우 최근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강세로 돌아섰던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수출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일본은행이 연간 본원 통화 규모를 60에서 70조엔 확대하는 현행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줄이며 1940선을 지켰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을 축소해 이날 각각 457억 원, 275억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은 778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 화학, 섬유이복, 보험, 금융업, 서비스업, 제조업, 철강금속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은행업, 운수창고 등을 포함해 의약품, 통신업, 전기전자, 종이, 목재 등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0.78% 올랐고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은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여파에 급락했던 STX 관련주는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2원 오른 106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에 저조한 실적을 내놓은 상장사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경영진이 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투자자들에게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 투자 심리를 살려보자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세훈 다음 대표는 전날 다음의 보통 주식 1,30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가 76,100원이었고요. 이번 주식 매수로 최대포의 지분율은 0.32%에서 0.33%로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임원진들도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김준식 사장이 장내에서 보통주 110주를 주당 28만 7천원에 매수했고 오인환 전무, 박기천 상무, 남식 상무 등 임원진 13명이 각각 50주 내외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김석 삼성증권 사장 역시 지난 7일 장중 삼성증권 주식 2,000주를 주당 평균 39,400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진한 실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주가를 끌어올려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영진이 직접 주식을 사들여 투자자들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현재 주가가 싸다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곳들은 주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다음은 이날 0.2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김석 사장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4월 연속 올랐습니다. 한 운용사 주식형 펀드 운용 매니저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규모가 크지 않아 수급적 측면에서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서도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투자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오롱그룹주가 이딴 악재 출현으로 오늘도 주가가 하락했죠? 네, 코롱그룹주가 경주 리조트 분기사고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롱은 최근 실적 악화와 함께 대규모 손해보상 등에 이어 이번 돌발 악재까지 덮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롱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400원 하락한 16,0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5,700원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계열사인 코롱 머티리얼과 코롱 플라스틱, 코롱 글로벌, 코롱 인더스트리 등도 모두 2% 안팎의 내림세를 보이는 등 코롱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날 밤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가 코롱 그룹의 자회사 마우나 오션 개발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마우나 오션 개발은 현재 코롱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동찬 코롱 명예회장과 이용일 코롱 회장이 각각 26%, 24%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롱의 주가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7,000원대에 달했으나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들어 16,000원대까지 떨어진 후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롱은 지난해 순손실 83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됐고 자회사인 코롱인더는 듀폰사와의 분쟁에서 최대 1조 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악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출 악재까지 터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워 또다시 바닥 탈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요. 국내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코롱의 경우 실적 부진과 자회사 소송 등은 이미 드러난 악재지만 이번 사고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번 사고 여파가 앞으로 코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갈피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중진국을 탈피해 선진경제로 나가려는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 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주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 간담회에서 많은 개도국이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했듯 3개년 계획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최근 한국 경제도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올해 한국 경제는 3.9%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50.3%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3%로 작년에 51.1%에서 떨어졌습니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서울의 재정 자립도가 8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13.8%로 가장 낮았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 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재원 확충의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질적 확충까지는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51조 상당의 국고채 만기가 집중되면서 국고채 상환 부담이 사상 최고로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발행 잔액은 51조 6천억 원으로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국고채 상환 물량이 늘어난 것은 신용카드 대란 직후인 2004년에 발행한 국고채 10년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발행한 국고채 5년물의 만기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국고채 만기 물량은 내년에도 53조 4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릴 전망입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전년보다 0.9% 줄어든 452만여 대로 2005년부터 9년째 세계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1년 465만여 대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전 세계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5.8%로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생산 비중은 5.2%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구자열 LS 회장이 새 임원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구 회장은 신임 임원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임원은 일반 직원과 달라 자기 분야 최고의 실력과 분명한 컬러를 겸비해야 하고 밝고 긍정적이야 구성원의 일관된 비전을 갖고 따르게 된다며 지식과 다양한 컬러가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조직에 활력이 생기는 등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회장은 구성원에게 편안한 표정과 말로 다가감으로써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현업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신임 임원이 무한 소통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CEO에게 제공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내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1.3을 밑돌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제고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소득보전 정책뿐 아니라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사회 문화적인 접근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흔히 아웃도어 하면 중장년층이 입는 옷으로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그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이 아웃도어 시장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오늘 이 소식 생활산업부 이수민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젊은 고객층을 사로잡은 노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생들까지 아웃도어 브랜드 고객층까지 접어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젊은 층을 잡으려 이제 혈안이 된 이유는 100여 개의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빠르게 팽창한 아웃도어 시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출 상위 5개 브랜드가 모두 5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커졌는데요.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는 패션 브랜드 최초로 7천억 원을 넘기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20에서 30%씩 커진 아웃도어 시장이 곧 레드오션으로 바뀔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10대와 20대를 공략한 마케팅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이렇게 10대와 20대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있나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이돌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남자 배우를 전속 모델로 삼았던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하나둘씩 아이돌 스타를 간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중장년층에 특히 인기가 많았던 배우 최민수 씨나 이런 분들이 아웃도어 브랜드의 모델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발탁되는 분들을 보면 좀 더 어리고 젊은 남자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코오롱 스포츠라는 브랜드는 아이돌 그룹 엑소를 전속 모델로 삼았는데요. 엑소는 코오롱 스포츠가 모델로 삼은 중국 배우 탕웨이 씨와 톱스타 장동건 씨와는 별도로 10대를 겨냥한 제품을 홍보할 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전속 모델을 쓰겠다는 브랜드 전략입니다. 코오롱 스포츠 같은 경우는 특히 10대와 20대 이용자 비율이 높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주요한 어떤 소통 채널로 삼고 있으면서 전속 모델인 이 엑소 멤버들의 사진을 올리거나 그들이 입었던 셔츠나 패딩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10대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블랙야크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 블랙야크의 중후한 브랜드 이미지가 젊은 고객들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판단 아래 신인 아이돌 그룹인 갓세븐이라는 이 친구들을 새롭게 모델로 정했는데요. 기존 모델은 배우 조인성 씨하고 한효주 씨입니다만은 이 30대 고객까지는 이들 두 배우로 소통을 하고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갓세븐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타겟 고객층들이 어려지다 보니까 그에 맞게 그들이 좋아하는 젊은 연예인들을 모델로 기용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젊은 모델을 쓰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전략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앞서 언급한 이 아이돌 스타의 모델 기용은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중고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이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모델 전략보다 먼저 세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세컨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라인을 만들어서 등산을 위한 아웃도어 의류가 아니라 10대와 20대 어떤 등하굣길에 입을 수 있는 옷이라던가 그들의 일상에 맞춘 제품을 내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업계 1위인 노스페이스는 화이트라벨이라는 세컨 브랜드를 내놨고요. 밀레도 역시 지난해 M 리미티드라는 그 브랜드를 새로 론칭하면서 아웃도어의 세대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두 업체는 이 백화점 캐주얼 매장층에 진출할 정도로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코오롱 스포츠 역시 이름만 따로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셔츠라든가 백팩이라든가 이렇게 등하굣길에 입을 수 있는 캐주얼 패션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블랙야크도 최근 이제 젊은 고객들의 일상과 그리고 야외 활동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캐주얼 의류를 지향하고 있는 네오 수트 라인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등산복에 국한되지 않고 세컨 라인을 출시하면서 좀 더 캐주얼한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캐주얼 시장은 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떤가요? 네,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처럼 아웃도어 업계에서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본 영역이 아닌 캐주얼 제품을 내놓는 것은 국내 캐주얼 시장이 이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부를 제외한다면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건데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아웃도어 쪽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니 중소 캐주얼 브랜드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이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오롱 그룹은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해 지주사인 주식회사 코오롱을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오늘 사고 현장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사고 대책 본부를 설치했으며 200여 명의 임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이용열 코오롱 회장은 전날 밤 사고 발생 직후 과천 본사로 나와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경주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코오롱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제주 김영풍력발전단지에 5.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시제품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높이가 100m, 날개 길이가 70m 이르는 이 발전기는 1,100여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국내 설치된 해상풍력 발전기 중 최대 규모입니다. 태풍에 대비해 초속 62.5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고 염분에 의한 내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이 발전기의 시험 운전을 시작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품질 보증 절차인 국제 형식 인증을 연내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양 플랜트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럽 등 해상 풍력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 U+는 롱톱 에볼루션 주파수 대역 중 품질을 최대화하는 2개 주파수를 선택해 롱톱 에볼루션 어드밴스드를 구현하는 지능형 주파수 묶음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트래픽에 따라 가변적으로 주파수 밴드 조합을 운영함으로써 항상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LG U+는 다음 달부터 광역시,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고 출시 예정인 광대역 LTE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됩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복리후생제도를 확대 개편합니다. CJ 대한통운에 근무하는 12,000여 택배기사 등은 2년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 기능 검사 등 60여 개 항목의 정밀 종합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조 물품 경조금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또 지난해부터 실시한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올해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